네, 미안합니다. 이게 저기 뭐지? 뭐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동영상 사이즈를 제가 이 뭐지? 15분 이내로 맞춰놔야지만이 업로드가 유튜브에 업로드가 가능해서 제가 급하게 끊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채권에 대한 연간 수익률은 5.42%, 두 번째 채권은 4.69%, 세 번째 채권의 연간 수익률은 13.16%. 그래서 그럼 이것만 보고 있으면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또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연간 단순 수익률인데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자를 복리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effective annual rate이 중요하죠, 그지? 그래서 연간 effective annual rate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연간 effective annual rate을 계산하려면 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요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그러면 이게 이미 우리가 지금 요거 알고 있고, 요 T가 뭔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한번 해보죠. 보시면, 얘에다가 첫 번째 거에 대한 effective annualization, 첫 번째 거의 effective annualization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1 더하기, 요거니까,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제 T는 0.5지만 T분의 1은 얼마입니까? 2죠. 그죠? T분의 1을 하면 2가 되겠죠. 1.50496.7에서 빼기 뭐를 해줘야 됩니까? 빼기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게 이제 얘를 이제 100으로 나누어줘야 되는 거니까 나누기 100 해줘야 되고 얘도 이제 100으로 나누어줘야 되겠지. 나누기 100 해주면 잠깐만요. 이게 아니지. 얘는 얘가 아니고 얘는 뭐였냐 그러면 329.08이지. 329.18인가요? 네. 얘를 100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게 RF죠. 그지? 그럼 얘가 이제 RF가 됩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이게 RF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뭐였습니까? 잠깐만요. 얘를 1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얘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RF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RF에다가 얘로 바꿔야 되겠네. 똑같이 하겠습니다. 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왔지. 그럼 여기도 이제 똑같이 보겠죠. 이번 1이니까 RF에다가 이번에는 1 더하기 RF에다가 이번엔 T분의 1, T가 1이니까 T분의 1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을 하면 똑같이 1.0469가 나올 거고. 거기서 뭘 해줘야 됩니까? 빼기 1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effective annual rate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1 더하기 얘에다가 얘가 지금 T가 얼마였습니까? 25니까 T분의 1은 이번에는 1 나누기 25죠. 그죠?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1.599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빼기 1을 해줘야 되겠지. 빼기 1을 해주면 이게 effective annual rate입니다. effective annual rate 보면 얘는 이제 이걸 100을 곱해서 이렇게 보시면 쉽게 보기 위해서 그러면 effective annual rate는 첫 번째 거는 5.49%고 두 번째 거는 4.69%고 세 번째 거는 5.95%. 그래서 얘가 제일 어쨌든 effective annual rate를 보더라도 얘가 제일 큰 거죠, 그지? 근데 지금 이렇게 비교하는 거하고 이렇게 단순으로 APR로 단순히 이게 이제 APR인데 APR로 계산하는 거하고 effective annual rate로 계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채권의 어떤 좀 다시 돌아와서 이 채권이 세 가지 종류 채권이 있는데 어느 게 가장 나한테 좋은 수익률을 주느냐를 계산할 때 지금 결국 뭐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effective annual rate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그거를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요 수익률, 그러니까 그냥 단순 수익률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는 뭐가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RF를 계산했을 때 이때 이 수익률은 뭡니까? 오늘부터 만기일 사이의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만기일 사이의 수익률이라는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비교하려면 뭔가 만기 기간이 이제 서로 이제 통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을 통일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은 annualize 시킨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annualized interest rate 비교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자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복리 계산을 생각해 줘야 되니까 effective annual rate로 다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effective annual rate는 one year horizon에 의해서 이제 그 연간 effective annual rate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그 복리의 어떤 그 빈도수를 이제 고려해서 다시 계산을 해서 나왔던 그 결과가 요거라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래서 봤더니 아 얘가 제일 크네 그럼 내가 난 이해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살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왜 effective annual rate이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 개념을 잘 알고 이걸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지? 왜냐하면 effective annual rate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건 이런 것들은 현실 세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annualized simple 이자율이라든지 혹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만기와 가격 이런 건 계산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가지고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죠. 단순 이자율, 그다음에 요 annualized percentage rate 계산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였다? effective annual rate.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살펴봐야 된다. 했고 이거는 이제 뭐 annualized percentage rate가 그 effective annual rate 사이 관계를 보여주고 지난번에 우리 다 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다시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컴파운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계산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미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안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컴파운딩이 왜 중요한지 보이시죠? annualized percentage rate를 하면 얘가 엄청 커 보이지만 이 컴파운딩을 해보면 사실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복리를 고려하는 게 이자 계산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복리를 고려해야 되는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 결정할 때 항상 뭐를 고려해야 된다? 이 컴파운딩을 항상 복리 계산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이건 다른 예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annualized percentage rate가 effective annual rate 사이의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이거는 그냥 표에 대한 설명만 해드리고 다른 어떤 예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여기 effective annual rate이 5.8%로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T는 만기가 이게 이제 복리가 annualized 연간으로 되어 있는 측정치이고 이건 이제 컴파운딩 피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년짜리냐 복리 계산하는 게 1년에 한 번 하느냐 6개월에 한 번씩 하느냐 분기마다 하느냐 한 달에 한 번씩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느냐 매일 하느냐 혹은 컨티뉴스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T 값이 다 달라지겠죠. 이건 다 연간으로 표시된 거니까 보시면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2분의 반년마다 하는 거죠. 쿼터 1쿼터 한 분기별로 하는 거면 연간으로 따지면 4분의 1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그때에 각각에 뭐가 있냐면 그 RF가 있습니다. 기간 사이의 어떤 이자율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거 요 두 가지 정보 이용해서 effective annual rate 가지고 있으니까 그 annual percentage rate를 이렇게 계속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해서 또 계산해 볼 수도 있겠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예를 가지고 한번 해봐라는 거니까 한번 나중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배웠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현실 세계의 실제 어떤 수익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 1926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 있는 그 채권의 그 수익률을 가지고 이게 어떤 그 인플레이션 영향을 고려해서 실제 수익률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봤는데 1926년부터 2012년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채권을 만약에 사면 여기 보면 원먼스짜리 채권을 사면 이것의 연간 수익률이 이펙티브 연간 수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냐 봤더니 평균적으로 보면 한 0.52%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원 투자하면 그 중에서 받는 돈이 한 100원 투자하면 0.52원 정도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구할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게 의미하는 겁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낮죠. 뭐 이거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합니다. 이거는 채권에 대한 거니까. 근데 왜 수익률이 낮냐 그러면 실제로 보면 한 3.5% 정도 되는데 뭐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낮냐 그러면 인플레이션 영향이 그만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이 정도로만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은행에 가서 물론 은행에 가면 여러분들이 대개의 경우에 이걸 선택할 수는 없는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저축한다고 만 달러를 지금 은행에다가 저축한다고 했을 때 어떤 옵션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냐.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어느 걸 더 선호할 거냐고 뭐 만 달러를 빌린다고 했을 때 어떤 옵션을 더 선호하느냐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변동금리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30일짜리 뭐 한 달짜리 T-빌 같은 거 이게 지금 미국 국채 금리인데 그 금리로 뭐 지불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바뀌게 되면 앞으로 이제 받는 금리가 달라지겠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일종의 고정금리를 주는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고정금리에 대한 금리가 알고 있고 변동금리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를 선택해야 될까요? 두 번째를 선택해야 될까요? 이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변동금리로 된 상품을 선택할 건지 고정금리로 된 상품을 선택할 건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빌리는 기간 동안에 금리가 오를 건지 내릴 건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예측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이라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반면에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내릴 거라고 예상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로 갈 거고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옵션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냐면 앞으로 미래의 이자율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변동금리를 선택할지 고정금리를 선택할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류의 어떤 의사결정은 사실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게 되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최소한 정도의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안 배워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미래의 이자율이 증가할지는 뭐 떨어질지에 대해서 어떻게 포캐스팅하지?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죠? 그건 또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되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건 뭐냐면은 이자 수익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그 수익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이러한 수익률이 우리가 여기서 보신 것처럼 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돈을 빌려주는 혹은 빌리는 기간이 얼마였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거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간이 다른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 기준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annualized percentage rate, effective annual, 특히나 가장 중요한 effective annualized rate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리스크와 리스크 프리미엄은 곧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